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소단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도시 문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154쪽을 보면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생각 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인이 본 런던, 영국인이 본 서울. 자, 육일준이 쓴 서유경문에 런던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주민이 325만 명이 넘고 또 상인과 여행객이 수백만 명이고 인가가 52만 8,800호가 넘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가니 공장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고 굴뚝이 숲처럼 가득하다. 굉장히 번화한 어떤 도시의 모습이 연상되죠. 자, 여기 어디 같아요? 네, 런던 같아요. 런던. 자, 그 다음에 비숍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쓴 글인데 인구가 25만 명이고 그 다음에 세계의 한 어느 수도보다 더 이곳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다. 자, 냄새나는 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궐 후원의 우물에서 또 사람들이 물이 있으면 어떠지 빨래를 하고 있다. 여긴 딱 봐도 서울이네요. 서울. 그죠? 이게 19세기 같은 동시대인데 런던과 서울의 모습은 아주 다르죠. 런던은 정말 도시의 모습이 보이고 서울은 지금도 우리가 보기 힘든 어떤 농촌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두 지역 중에 도시화가 더 진행된 지역은 어딜까요? 네, 당연히 여기 런던이죠. 여기가 도시화가 더 진행이 되었고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같은 시기 서울보다 런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 살게 되었을까? 자, 런던, 영국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되나요? 그렇죠.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도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런 공장에 일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하겠죠. 인구 집중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화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화, 도시. 우리 도시의 뜻은 앞에서도 한번 배웠어요. 어떤 곳을 도시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배움공책이 있으면 배움공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배움공책에서 24쪽에 나와 있네요. 도시. 어떤 곳이죠? 도시는 일단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뿐 아니라 이곳은 2차, 3차 산업이 더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정치, 경제, 문화의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정치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는 뭐야? 도시화는 이런 도시가 많아진 거죠. 이런 도시의 수가 늘어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을 도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사람이 많거나 2, 3차 산업이 발달한 그런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아진 현상을 도시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여기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여러분 배움 공책에 표시돼야 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니까 한번 그때그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당연히 도시화가 다르겠죠. 자, 도시화의 과정을 보면은 도시화의 과정은 보통 이렇게 S자 곡선을 보입니다, 여러분. S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S자 곡선. S자 곡선을 보이는데, 자, 여기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그 다음에 도시화 비율 볼까요? 초창기의 단계는 도시화 비율이 매우 낮죠.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단계가 되면 도시화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초기 단계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 인구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S자가 여기가 완만하죠.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도시화 초기, 이제 도시화가 들락말락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네,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는 굉장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가파른 S자, 거의 일자에 가까운 가파른 S자로 이때 이촌 향도 현상이 급속히 일어나죠. 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급속한 산업화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급속하게 도시가 커지고 아주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무엇이든 너무 빠른 것은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빠르면 그에 따른 문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너무 많이 갑자기 모이니까 뭐 주택이 부족해져서 불량주택이 생긴다던가 교통이 혼잡해진다던가 범죄가 발생한다던가 학교도 부족해지겠죠? 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 가면 종착 단계가 되겠죠. 종착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도시화율을 보면 80% 이상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안정이 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착 단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선진국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착 단계 가서는 도시 간 인구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도시화의 속도가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화 비율이 있는데 세계 평균은 이 파란색 점선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제일 높은 게 벨기에네요. 벨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진국은. 산업혁명이 18세기 중엽, 그러니까 1750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으로 잡아도 약 200년 정도, 선진국은 200년에 걸쳐서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벨기에가 이때 90%니까 1950년쯤에 이때부터 보이지 않지만 쭉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벨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볼까요? 대한민국 그에 비하면 좀 속도가 빠르죠.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6.25 끝나고 1950년대부터 했으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가 한 50년으로 잡으면 이때 도시화율 20%밖에 안 됐어요. 이때 해가지고 지금 벨기에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시간 안에 이루어졌죠. 인도네시아도 어때요? 인도네시아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이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어때요? 우리랑 비슷하겠네. 이렇게. 그쵸?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어지겠네. 출발은.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세 개를 놓고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이때부터 선진국이 시작이 된 거죠. 천천히 200년 동안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한 50년, 60년 만에 진행이 급속도로. 그러나 끝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개발도상국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뭐든지 빠른 것은 좋지 않죠. 자, 이렇게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는 다릅니다. 자, 도시 문제란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와 기능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체증이나 주택 부족,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이 도시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서 더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비교해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성장일로에 있는 중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입니다. (2000년대) 들어 베이징의 인구는 매해 6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결국 2010년을 기점으로 도시의 인구수가 농촌의 인구수를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급격한 인구 증가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도 주택 부족에 시달렸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죠. 중국에서도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와 비슷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는 한 남자.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 양쪽으로 간간히 문들이 보입니다. 지하 방공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춘주팜. 이곳엔 생쥐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합숙하는 방들이 많은 곳이네요. 우리말로 하면 쪽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쪽방촌? 밀폐된 지하 공간. 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니까. 환기도 안 되겠고.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갖추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这边是一共的话70多个吧，这个一个月450呗，450，便宜呗，便宜怎么说呢？主要就是家里边也是为了省点钱，对吧？在外边谁不想多挣点钱？人家这也就是为了多挣点钱，省点钱，找一个这一般就是回来一睡觉。 베이징뿐만이 아닙니다. 외곽의 신도시에도 아파트 광풍은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옌조우도 서울의 그중에 하나. 집값이 비싸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도시가 신도시에 건설되고 가까워질수록 아파트 분양 광고가 즐비합니다. 여기 동탄도 이러한 목적에 만들어진 신도시죠. 베이징 외곽에는 이곳 옌조우와 같이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挺火的，出来一个楼盘，一开盘就能抢光。为什么呀？因为这性价比比较高吧，离北京比较近，价位的话还比较低。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넓은 땅 위로 오직 아파트만이 세워지고 있는 옌조우. 별로 낯설지 지금 않죠. 중국 전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70년대 이랬습니다. 상황이. 자, 그 다음엔 영국을 볼 건데 그냥 한번 비교해서 쪽 서북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두 축이 탄생했죠.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됐던 나라 오늘의 런던에서 시작합니다. 18세기 영국 문학가 사무엘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던이 실증난 사람은 인생에 실증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자, 빠르게 돌아가지만 볼수록 이유가 다르죠. 중국어를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영국은 wanna hold your 산업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많은 지역 식민지화했고요. say to me,
그런 be 식민지에서 your man. 뺏어온 And please say to 삶들이 me, 영국의 you let 박물관을 me hold 키우고 your 있고 hand. I let me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And when I touch you, I feel happy inside. It's such a feeling that my love I can hide, I can hide, I can hide. Yeah, you got that something 영화에서도 I 많이 think you'll 나오는 understand. 것들이 소개되네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 중 선진국의 도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오랫동안, 보통 200년이 넘었다고 했죠. 오랫동안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너무 오래오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오히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심의 노후 불량주택이 많다던가, 아까 영국의 모습 나왔지만 그 어떤 새로운 현대식 빌딩도 보이지만 그 오래된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교통체증 문제. 이미 인구도 늘 만큼 늘었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서 자동차 보급률도 높아지고, 그러나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가 있고, 높은 집가, 네, 임대료 이런 것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이와 다르게 개발도상국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아까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다겠죠? 이촌향도로 인해서 특정한 도시의 인구가 너무 집중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는 반대로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 아주 부족해지죠. 주택도 부족해서 집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으면 불량주택에 살아야 된다거나 위생 및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다. 불량주택에 살게 되면은 그 위생 상태 또한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왜 우리 기생충이란 영화 보면 반지하 집 나오잖아요. 비가 왔을 때 거의 집이 물에 잠길 만큼 기본적인 상하수도죠.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많이 겪고 지금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각 지역들의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미국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네요. 출근길에 교통체증. 미국은 근데 다행히 땅도 넓어서 도로도 매우 넓고 또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근길의 교통체증은 어쩔 수가 없죠. 일본을 가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참 좋은데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집도 만들면서 이렇게 높지 않은 이런 목조 가옥도 많고요. 또 집이 작고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몽골은 게르라는 그 이동식 가옥 알죠? 이거 짝 천막 같은 이동식 가옥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주변에 도심의 모습도 보이네요. 주택 부족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보이고요. 베트남은 더워서 이게 수상 가옥들이나 하천에 이런 수상 가옥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실은 이런 불량주택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어디서 살긴 살아야 되니 이런 불량주택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너무너무 쉽다. 자,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과 무엇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도시의 정답은 두자. 뭘까요? 네, 그렇죠. 인구와 기능이 도시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배움 공책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